시민단체가 전주 에코시티 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렴한 택지에 높은 용적률 그리고 높은 분양가까지 승인해줬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중독돼 2명이 숨졌습니다. 가스 누출 우려가 있는 곳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던 탄소산업 지원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이 빚은 결과란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건설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건설용 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분양가까지 올려줘 2중, 3중의 혜택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하라! 환수하라! 전주 시민회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에코시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합니다. 혁신도시나 만성지구보다 평당 100만 원가량 저렴하게 택지가 공급됐지만 분양가는 비슷해 2중, 3중의 특혜라는 것입니다. 낮은 토지 공급가, 높은 아파트 분양가, 용적률 상향 등 2중, 3중의 특혜를 준 것으로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건설사에 상납하는 것과 같으며 실제 사업자가 3호 사단을 임실로 이전시킨 대신 받은 택지 감정가는 평당 340만 원으로 만성지구 평균 420만 원보다 80만 원 저렴합니다. 216%의 높은 용적률을 감안해 분양가로 따졌을 때 50만 원 이상 가격이나 요인이 있지만 분양가는 800만 원 내외로 비슷하게 승인됐습니다. 다른 택지처럼 경쟁 입찰에 붙여 전주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면 논란이 없겠지만 감정가 수준의 택지를 대물로 공급해 의혹은 커집니다. 앞으로 3, 4년 후에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기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매각해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그 리스크는 우리 시가 또 안 해야 된다는. 용적률이 평균 216%로 혁신도시 165%나 만성지구의 174%보다 매우 높은 것도 의문. 전주시는 공원 녹지 비율을 높이다 보니 건설사의 사업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개발할 것과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들이 연리 5%의 자금을 조달해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시의회의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내 대학들도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효과가 나타났고 내년에는 기준이 더욱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시 모집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지난해 수시에서 모두 43명을 모집했지만 최초 합격자는 65%인 28명에 그쳤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지원생들이 상당수 탈락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47명 모집에 42명이 합격하면서 합격률이 89%로 올라섰습니다. 내 영역 등급의 합이 6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6.5등급까지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을 위해서 학생들의 취저 등급을 굉장히 완화하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대와 치의대, 한의대에서 9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원광대학교는 올해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14% 올랐습니다. 원광대는 합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완화시킴으로써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저희 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전주교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성격인 교육감 추천 전형 역시 올해 최저 기준을 낮추면서 지난해 3명에 그쳤던 합격자가 올해는 정원 9명을 모두 채웠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역 인재 전형이 기준을 완화하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탄소 산업을 뒷받침해줄 탄소산업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 전라북도나 도내 정치권 모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 육성을 국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지원 법안. 하지만 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안 내용이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탄소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탄소 소재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며 세제, 금융상 지원과 우선 구매 등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이런 조항들이 특정 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금지한 WTO 협정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탄소 소재와 비슷한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의 경우 연구개발 실용화와 나노기술 연구단지, 조세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기업 관련 촉진법과 이 야당의 관심법의 탄소 육성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전략 때문에 발이 묶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추후 다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법사위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될 법안에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대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데 탄소가 한 그 파트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법 제정에도 실패하고 추후 제정되더라도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탄소 소재법. 전라북도의 준비 부족과 도내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 김민석 의장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성장기지로 건설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경제수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통령실에 새만금 전담 수석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하루 종일 내린 비가 이 시각 현재도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부안 23.5mm를 최고로 순창과 부안 22, 전주 16.1mm 등이며 앞으로 5mm가량이 더 내린 뒤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고 평년보다는 다소 높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되면서 연말임을 실감케 합니다. 결핵이라는 질병도 떠올리게 될 텐데 한때 퇴치했다던 이 전염병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건강관례저 고차원 기자입니다. 20대 중반의 이 여성은 잦은 기침 증상에 병원을 찾았다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기 객건이 했는데 결핵 염증 증상으로 폐 한쪽에 흰 반점이 선명합니다. 피를 토하는 각혈 증상까지 보였던 50대 남성의 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마치 곳곳에 구멍이 난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 병원 호흡기 내과에는 이렇게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결핵 환자는 많이 발병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실제로 전라북도의 결핵 환자 수는 줄고 있다지만 지금도 1,300명 안팎씩 해마다 새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탓도 있지만 새로운 환자 5명 중 1명이 30대 미만일 정도로 젊은 층의 전염도 심각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및 무리한 다이어트 또는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OECD 최대 감염국이라는 불명예에 결핵은 국가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10대 전염병의 하나입니다. 전염성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질병보다 조기 검진과 예방접종,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2주 이상 기침이 지속이 되고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인근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진국형 질병이라며 한때 퇴치 성과까지 홍보했던 결핵인데 21세기에 다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가 기업 3곳을 유치해 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탄소 소재와 화장품, 자동차 부문 기업들로 전라북도는 380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 모두 132개의 기업을 유치해 7,200억 원의 투자와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졌는데 아파트 보일러에서 새나온 가스에 중독됐을 것이란 게 경찰의 추정입니다. 집에서 쓰는 가스 보일러의 고장, 방치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1살 권모 씨와 46살 박모 씨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숨진 지 하루 정도 된 상태로 주인 박 씨는 욕실, 권 씨는 거실에 각각 누운 채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났습니다. 경찰은 부엌 옆 뒷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때문에 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 재현을 하는데 뻥 하고 소리 날 정도로 되고 그 정도 상태면은 그 연통이 그 충격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지난 2007년 생산된 보일러의 배기통 연결 부위가 5cm 가까이 벌어져 집 밖으로 배출돼야 할 폐가스가 도로 실내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보일러가 이미 한 달 전 고장이 났었던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실제 다른 가스 보일러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일러에 연막탄이 흡입되도록 했더니 금세 보일러와 배기관에 벌어진 틈 사이로 연기가 퍼져나갑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는 1만 ppm 이상 누출되면 3분 안에 숨지지만 소량일 경우 2통 정도에 그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가동했을 때 소음이 크다든가 아니면 진동이 심한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지 마시고 가까운 AS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보일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 지난 5년간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만 19명이 가스보일러 사고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되자 도내 조합원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긴급 집회를 열고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압수수색과 체포 등으로 노동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요금 4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수험생을 끌고 다녔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수능 전날인 지난달 11일 한 택시기사가 고3 수험생에게 택시비 400원이 부족하다며 욕설을 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위협을 느낀 수험생은 택시에서 뛰어내려 다친 상태로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38회 전북 애항 대상에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지방국립대 1위 육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환철 완주 용진농협 조합장과 주식회사 건보는 애항 본상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88 고속도로가 확장 공사를 끝내고 오는 22일 완전 개통됩니다. 전남 담양에서 경북 고령까지 143km 구간을 4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로 개명됩니다. 전주푸드 첫 매장이 전주 송천동에 460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